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 후반기 임신부에 약 70%에서 생길 정도로 흔하고 또한 임신 중독증의 시작일 수 있는 임신성 부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변화로 부종이 오게 되는데요. 임신 후반기가 되면 부종이 흔히 오게 됩니다. 심하면 코끼리 다리처럼 되기도 하죠. 손이나 다리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일부 임신부에서는 몸 전체에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나 눈의 망막까지 부어 호흡곤란이 오거나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임신 초기에는 주로 손에 부종이 잘 오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다리 쪽에 부종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다리 쪽에 부종이 생기는 것은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의 영양 공급을 위해 혈장량이 증가하면서 혈액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아가 커지면서 자궁 또한 커지는데요. 심장에서 피를 전신으로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하대 측맥이 자궁에 의해 눌리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혈액량이 증가한 만큼 수분량도 증가하고 자궁이 커지면서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다리 및 하지 쪽에 부종이 오게 됩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임신부의 약 70%에서 부종이 오는데요. 부종이 오면 일단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 또한 나빠지죠. 그리고 이것이 임신 중독증의 시작일 수도 있고 부종이 출산을 방해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임신성 부종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체 조직 중 간질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수분 정체 현상을 부종이라 말하죠. 엄밀하게는 림프액이나 조직의 삼출물 등의 액체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즉 간질 조직의 가잉으로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는 부종이 덜하고 주로 저녁에 심하죠. 따라서 저녁에 부종이 있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부종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종은 크게 국소부종과 전신부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특정 부위가 부으면 국소부종이라 하고 전신이 다 붓는 경우를 전신부종이라 하죠. 국소부종은 주로 림프부종이나 동맥과 정맥의 혈관계 이상에 의해 일어나고 전신부종은 심부전, 간경화, 신부전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죠. 신체 수분 중 3분의 2가 세포 내에 있고 3분의 1은 세포 외에 있습니다. 세포 외 수분의 25%는 혈액 내의 혈장이고 나머지 75%는 세포와 세포 사이 간질의 간질액으로 존재하죠. 수분은 혈액과 간질 사이에는 이동이 가능한데요. 혈액 내부의 압력이 높거나 혈액 내부의 교질 삼투압이 낮으면 혈액 속의 수분이 세포와 세포 사이 간질로 빠져나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수분의 분포는 혈압의 정수압과 교질 삼투압, 혈관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되죠. 그럼 부종이 생겼을 때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은 피부와 영부 조직에 부종이 발생하면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푸석푸석하며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가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인데요.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혈액을 예가할 때 알부민 같은 단백질은 걸러져야 합니다. 즉 소변으로 단백뇨가 나오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임신 중독증이나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의 여가 기능이 고장이 나서 단백뇨가 빠져나오게 되죠. 즉 우리 몸에서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교질 삼투압이 떨어져 세포 외에 있는 수분이 혈액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 간질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후반기의 부종은 임신 중독증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 부종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임신 중에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면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출산 후 출혈에 대비하기 위해 혈액량이 40%까지 많아지는데요. 이 혈액을 만들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죠. 이로 인해 임신 초기에는 얼굴이나 손이 붓지만 임신 후반기가 될수록 늘어난 수분의 중력에 의해 하체 부종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으로 커진 자궁이 대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으로 커진 자궁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하대정맥을 눌러 정맥 내 혈액의 흐름이 늘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체 부종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 같은 자세는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분이 다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같은 자세로 있으면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죠. 임신 중에는 위의 원인처럼 자연스럽게 임신 전 부종이 생기게 되죠. 일반적인 부종은 대개 자고 나면 사라지지만 임신성 부종은 저녁 무렵 다리가 붓고 자고 일어나면 다리 쪽에 모인 수분이 상체로 이동해서 얼굴이나 손에 붓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종이 심한 경우는 임신성 중독증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임신 초기에는 얼굴이나 손이 붓지만 임신 말기로 가면서 부종은 심해지고 특히 하체 부종이 두드러지게 되죠. 임신 중 부종을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여기면 임신 중독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건을 쥐기가 힘들 정도로 손이 부었거나 다리에서 지방이 가장 적은 정강이 부분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 잘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부종이 심한 것으로 임신 중독증을 의심해야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2kg 이상의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체크와 소변 검사로 단백뇨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된다면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되죠. 그럼 임신성 부종이 생겼을 때 예방과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싱겁게 먹고 염분 섭취를 줄입니다. 가다 염분 섭취는 신장에 무리가 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부종의 원인이 되죠. 따라서 소금 섭취도 줄이셔야 하고 염분이 많은 드레싱이나 짠 음식을 드시는 대신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염분 섭취는 하루에 1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죠. 둘째,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부종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예방하게 하는데요. 따라서 산책이나 임신부 체조, 임신부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체중 조절도 되고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부종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하자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 자전거 타는 동작이 부종 해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를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운동은 다리 정맥의 혈액을 발에서 위로 보내는 것을 촉진하죠. 따라서 가벼운 다리의 부종과 무거운 느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걷거나 장기간 서 있는 것은 피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에 따라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하여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셔줍니다. 부종이 있을 때 물을 적게 먹어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물을 적게 먹는 것보다 충분히 마셔야 체내 수분이 정체되는 것을 막아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면 몸속에 정체된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가 붓기가 빠지게 되죠. 또한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잘 됩니다. 즉, 수분이 들어가야 정체된 수분을 밀어내고 새로운 수분의 이동이 자유로워 부종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넷째, 족욕을 합니다. 임신 중 족욕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10분간 하는 것이 적당한데요. 따뜻한 물 속에서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다섯째, 다리 올리기 또는 왼쪽 옆으로 누워 봅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하면 정맥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을 완화시키죠. 임신 말기에는 혈액순환을 위해 왼쪽 옆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궁의 왼쪽으로 직장이 지나가고 오른쪽에는 대정맥이 있어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왼쪽으로 눕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앉을 때는 다리를 꼬지 않고 소파나 쿠션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죠. 여섯째, 발바닥과 종아리 부분을 마사지합니다. 임신 중에 발을 마사지할 때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개 발바닥 뒤쪽에서 뒤꿈치 부위로 가볍게 밀거나 무릎 아래 종아리 부위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압박 스타킹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신부를 위한 의료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신부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은 깎이고 위쪽은 느슨해 발목에 혈액이 고여서 생기는 정맥류나 부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죠. 압박 스타킹은 아침에 일어나서 입고 대신 잘 때는 벗어놓고 오히려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과 손목 보호대는 최근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병원에 이야기하면 되죠. 여덟 번째, 이뇨작용이 있는 식품을 섭취합니다. 호박, 우엉, 팥, 진피차, 아스파라거스, 파인애플, 옥수수 수염, 양파 등은 이뇨작용을 돕는 식품이죠. 따라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부종 완화에 역시 효과적이죠. 아홉 번째, 발이 편한 양말이나 신발을 신습니다. 발이 꽉 조이는 양말이나 신발, 그리고 팬티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이 더욱 붓게 되죠. 따라서 꽉 조이지 않는 양말을 신고 신발은 2-3cm 정도 높이의 신발로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습니다. 열 번째, 운전을 할 때는 최소 90분마다 휴식을 취해서 몸을 풀어줍니다. 본인이 운전을 할 때는 안전벨트를 태아에게 지장이 없게 안전하게 메어야 하죠. 그리고 되도록 장거리 운전을 피하시고 가까운 거리만 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거리를 운전한다면 90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하죠. 이 외에도 비행 중 발이 부었을 때는 신발을 벗으면 한결 낫습니다. 부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의 방법과 휴식을 취해도 부종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지면 임신 중독증의 징조일 수 있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부종과 함께 정맥류가 잘 생기게 되죠. 특히 임신 7개월부터는 혈액량이 많아져 부종과 정맥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종이 생긴 경우는 출산 후에 대부분은 없어지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종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전에 정맥이 약하여 정맥류가 잘 생기는 체질이거나 운동 부족이 있는 경우 부종이 잘 생기게 되죠. 임신 중 체중 증가,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 임신 중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부종이나 정맥류가 잘 생기게 됩니다. 임신성 부종은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부종이 심해지고 일주일에 체중이 1kg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임신 중독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하죠. 특히 부종이 있으면서 고혈압과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는 임신 중독증입니다. 그리고 간혹 다리 부종이 한쪽에 심하게 오고 피부가 빨갛게 된다면 신부 정맥 혈전증인 경우가 있어 이 또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 등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나 집안일을 할 때 낮에 부종이 생겼다면 일단 바로 부종을 풀어야 하죠. 그래도 부종이 남아있다면 잘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자야 합니다.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기부터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죠. 또한 임신 중 체중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임신부들이 부종이나 임신 중독증 등의 질환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